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 300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겠다. 정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선정한 기업들이 모여서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오석송 신임 회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정부가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마케팅 파워를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11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매년 30개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회원사 간 R&D 협업과 교류 지원 사업, 홍보 사업, 정부의 지원 정책 건의와 사회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300개 기업을 선정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회원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정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원사 선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합니다. 선정 기준은 그 매출 기준으로 해서 연간 400억 이상 1조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또 혁신성과 또 성장성, R&D 역량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업종은 반도체나 첨단 부품 소재, 바이오, 의료 소재 디자인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그 기업들이 그 한국콜마, 대웅제약, 서울반도체 등 현재 286개 중소 중견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충북에서는 미래나노텍, 네페스, 에코프로 PM, 우진프라임, 이니스트 ST 등 1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모인 협회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가 궁금합니다. 예, 그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또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들입니다. 협회는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이 대기업으로 또 성장하는데 사다리 역할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고 규제 개선 및 건의 로드맵과 마련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협회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더 많아지시겠어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부터 이 기업 협회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대한 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실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쟁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월드클래스 300을 추진,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그들의 수출을 견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된 기업은 R&D, 컨설팅, 인력, 마케팅, 금융, 연계 지원 시책 등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2018년까지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300개 기업 선정을 1단계 완료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선정 기업들은 매출액 및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장률로 고용 인원도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R&D 사업화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뿐 아니라 특허 우수성 지수 역시 상승해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된 후 개발 지원을 받은 저련막 기술은 세계 제1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회사로 커 나가는 데는 월드클래스 300의 여러 가지 지원 도움이 컸습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성장 시대 속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촉매제가 될 월드클래스 300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월드클래스 300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나가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 B2B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회원사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전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화장품 OEM과 ODM 분야에서 앞서고 있고 서울 반도체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대웅제약, 한국 콜마 등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후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 달성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라스베가스 CES 세계전자 박람회에서도 월드클래스 300 기업 3개 회사가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DS 글로벌이라고 하는 창업회사가 10년 만에 손톱에 이미지를 새기는 제품인 네일 프린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메타바이오메드도 그 제품 중에 그 치과용 근관 충진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전 세계 마켓시어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0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에 도달하려는 이 중소 중견 기업들을 왜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면은 우선 산업진흥기술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그리고 코트라 등 16개 정부 산하기관에서 R&D라든가 또 수출 마케팅, 경영 컨설팅, 무역 투자 금융 등 여러 가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사업을 통해서 2021년부터 2033년까지 150개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9,1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 R&D라든가 수출 인력,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개나 되는 기업이 모인 만큼 사업 분야도 꽤 다양할 것 같은데요. 회원사들끼리 무엇을 공유하고 또 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업 스스로가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혁신을 통해서 그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거래 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정기적인 CEO 모임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기업 상호 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대한 대책을 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와 또 다른 회원사들 간에 실제로 협력한 사례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월클 300 기업인 유니테크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기술력을 갖춘 그 접착제 제조업체인데 2015년 독일 NRW주에 있는 아헨 공과대학과 기술 협력을 하면서 메타바이오메드를 NRW 주정부에 소개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 독일 NRW주에 메타바이오메드 유럽 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슈레더 전 총리가 계셨는데 네네. 그분과의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와 한국콜마는 한국콜마 생산 공정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공정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그 메타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월클 300 기업들이 그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과 또 그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에 도달하려면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예,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GDP 대비해서 기업의 연구 개발 비중은 4.8%, 그리고 연구 총 개발비는 68조 8천억 원입니다. 국내 기업의 그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는 3.4%이며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비는 2.6%입니다. 그 메타바이오메드와 비교해 보면은 저희는 6.6%의 연구 개발비와 17%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월클 300 회원사는 평균 지금 기준의 2배 이상 성장률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과 또 성과를 지표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오석송 신임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의 비전이 가장 존경받는 선도 기업인데요. 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예, 그 존경받는 선도 기업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기업가 정신과 가치관 경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네네. 기업가 정신은 그 기업은 사람 중심의 그 인재 경영으로 또 나와 또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그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정신이고, 또 가치관 경영은 사회에 공헌하고 끊임없이 그 부를 창출하고 또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경험입니다. 어떻든 기업은 그 100년 대계를 보고 성업 100년을 위해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가치관 경영과 또 이 기업의 또 기업가 정신이 그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회장님께서는 현재 의료기기 업체를 경영하고 계신데요. 창업 초기에는 세계 시장의 높은 벽도 실감하셨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세계 정상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그 창업 후에 2번을 실패를 보고 제가 1993년도 10월 달에 네. 여기 모충동에 그 지하 60평짜리에서 그 주부사원 12명을 하고 같이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생 끝에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IMF를 맞았을 때는 저희는 매출액의 95% 이상을 해외 수출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부를 좀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연구소도 차리고
또 새로운 신제품인 봉합사도 개발할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합사 개발했을 때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시장 진출하는데 네네. 굉장히 그 어렵게 진출을 하면서 제가 그 중국인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메고 있는 빨간 넥타이와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그 중국 시장을 10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그 바이어들한테 그 저희 그 사람들 오다의 50%를 저희한테 그 주게 돼서 저희가 그 창업 이후 새로운 그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도 상당히 그 많은 그런 해외 시장을 다니면서 네네.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매출의 한 90%가 지금 저희 메타바이오메드의 수출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빨간 넥타이에 파란 셔츠를 늘 착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게 큰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 제가 2002년도부터 2003년 사이에 그 새로운 신제품인 봉합사 제품을 가지고 중국 시장 그 해외 수출을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중국 바이어들이 저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이고 또 이제 처음 가지고 오는 제 신제품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인 그 바이어들한테 그 저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넥타이와 또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그 계속적으로 이제 가서 들이대 정신으로 가서 그 요청을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만나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친구가 돼서 그 뒤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해외 시장 개척을 할 때 그 빨간 넥타이와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다님으로 해서 그게 저의 어떤 그 경영 전투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해외 영업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그 빨간 넥타이와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그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지금 그 해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들이대 정신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지금 직원들에게 강조하시는 경영 철학이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 나 자신을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바로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라. 그런 것들이 다 들이대 정신으로 해서 그 자신감으로 그 자기를 최고로 알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고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실패 후에 청주에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우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업가 정신과 또 직원들한테 또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치관 경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 98년도에 IMF 때 그 돈이 조금 그 쌓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연구소를 세우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거의 매출액의 10% 가까이를 R&D에 투자를 하면서 네네. 신제품 개발에 열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 심지어는 제가 이사 가방인 그 30kg짜리 가방을 5개씩 들고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전시회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항공 마일리지가 350만 마일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해외를 다니면서 네. 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성장에 큰 그 디딤돌이 된 것 같습니다.
오 회장님께서는 1년 중에 절반을 해외에서 활약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월드 클래스에 도달한 기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사 CEO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한민국의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3% 수준입니다. 그러면 97%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시장 개척과 시장의 변화를 보고 느끼고 또 경영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그 해외 출장을 다닌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제가 그 해외 그 순방 그 대통령님 순방 때 무역협회 회장단 자격으로 자주 그 같이 동행을 하는데 가면은 그 나라의 고위급 그 정부 인원 그 관료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게 되고 해서 해외 시장에 상당히 개척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외 시장 개척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경영이 급변하는 그 경영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 현지 법인을 두고 계세요. 네네. 회장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 회원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네.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까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인프라는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조 강국으로 4위까지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제조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중국 등 이런 그 아시아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제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등 기존 산업의 그 스마트화를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미국과 일본과 또 유럽의 그 판매법이 있는데 네네. 그런 그 판매법인의 그 외국 현지화를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으로 또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회원사들이 사회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회공헌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맞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는 그 제조기업체인데 국내 제조기업 중에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금 봅니다. 어제 산업부에서는 2024년 중견기업 육성 촉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국내 중견기업의 고용 비중은 7%인 108만 명인데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46%인 1,184만 명이 중견기업의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산업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지만은 네네. 서비스업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그나마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가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가 지나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도 선정일로부터 10년간 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은 계속되고 네네. 2021년부터는 월드클래스 300 플러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어 10년간 1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월클 300 기업과 월드클래스 300 플러스 기업이 함께 통합 운영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만 월드클래스 300 플러스 기업 선정 기준은 중견기업 중심으로 매출, 수출 비중, 혁신성, 성장성, R&D 투자 비중 등 선정 기준이 기존 월드클래스보다는 상당히 상향 조정돼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또 현재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는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의 매출 부진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그렇죠. 경영에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그 회원사들이 그 해외 전시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전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전시회 개최국에서 대한민국 그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출용 자재를 수입을 못해서 그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은 좀 빨리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 대책은 앞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조업 분야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그 개발이라든가 생산 판매에 이르는 회사 시스템을 디지털화해서 앞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앞서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죠. 네, 그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는 그 회원사들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또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경영과 기술에 대한 자료조사, 활동 지원 및 법 규제, 정책 연구조사, 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그 회원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 소재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된 기업이 13개 기업인데 앞으로 충북 소재 기업 중에서 그 월드클래스 300 플러스에 선정되어 충북 경제 발전과 충청북도의 R&D, GRDP 4% 조기 달성과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 오석송 신임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협회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회원사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오석송 신임 회장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